한 번쯤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지 않나요? 항상 조용한 사람. 큰 소리 내지 않고 회의 시간엔 주로 듣기만 하고 누가 무례하게 대해도 그저 조용히 넘기는 사람.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갑자기 말을 꺼냅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에 모든 분위기가 바뀝니다. 모두가 긴장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 고요했던 사람이 단 한 번 감정을 드러냈을 때 그건 작은 분노가 아니라 무겁고 단단한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조용한 사람, 말없이 참아온 사람에게서 더 깊고 강한 분노가 터져나올까요? 고대 철학자 탈레스는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물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고요히 흐르는 물이 가장 깊다. 겉으론 고요해 보이는 물. 하지만 그 밑에는 흐름이 있고 때로는 깊고 위험한 소용돌이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조용한 사람의 분노가 더 무섭게 느껴지는지, 그들의 고요한 내면에 무엇이 흐르고 있는지를 탈레스의 철학과 심리학적 관점을 통해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고대 철학의 시작을 연 인물 중 하나인 탈레스는 모든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물은 유연하고 고요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죠. 그는 자연을 바라보며 인간의 내면을 투영했습니다. 고요해 보이지만 움직이고 움직이지만 흔들리지 않는 물처럼 인간도 그런 존재라고 본 것입니다. 조용한 사람은 종종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반대입니다. 현대 심리학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조용한 사람일수록 내면적 정보 처리가 활발하며 감정을 겉으로 바로 표현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고 재구성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즉, 그들은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곱씹고 해석하고 축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감정은 더 정교해지고 때론 더 단단하게 응축됩니다. 특히 억울함, 무시당함, 반복되는 상처 같은 감정은 내면 깊이 쌓여 강한 의미를 만들게 되죠. 이때 한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그 분노는 갑작스럽게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결정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감정적으로 욱하는 분노가 아니라 내면 깊이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된 고요한 반격이기 때문입니다. 탈레스는 자연을 통해 이런 인간의 본질을 꿰뚫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흐름이 진짜를 말해준다고요. 그렇다면 이런 고요한 분노는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한 회사를 예로 들어봅시다. 항상 조용하고 착실하던 직원 A. 무리한 야근 요청에도 네하고 웃으며 받아들이고 회의에서 공격적인 피드백이 나와도 묵묵히 받아들입니다. 그런 어가 어느 날 사직서를 조용히 제출합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가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그가 얼마나 마음속에서 이미 떠나고 있었는지를. 그리고 그 순간 모두가 말합니다. 그럴 줄 몰랐어. 그 사람이 화낼 줄은 상상도 못했어. 하지만 그건 화가 아니라 끝까지 기다린 결과였던 겁니다. 그가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이유는 참아서가 아니라 기회를 주고 있었기 때문이죠. 비단 회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연인 관계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조용한 사람은 늘 이해하고 받아주고 맞춰줍니다. 하지만 그들도 감정이 있습니다. 조용하다는 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쉽게 꺼내지 않는다는 뜻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서 터지는 분노는 목소리가 크지 않아도 무겁습니다. 그건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용한 사람의 침묵을 절대 가볍게 여겨선 안 됩니다. 그건 아직 말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요한 분노를 어떻게 예방하고 또 서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첫째, 고요함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용한 사람을 감정이 없는 사람 혹은 무조건 이해하는 사람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그들은 표현이 서툴 수는 있어도 느끼는 감정의 깊이는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말을 걸어야 합니다. 괜찮아 보여도 속마음은 어때? 혹시 내가 놓친 건 없었어? 이런 한마디가 내면의 물결을 평화롭게 흐르게 해줍니다. 둘째, 감정이 쌓이기 전에 꺼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고요한 사람은 말문을 열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안전한 공간입니다. 비난받지 않고 평가받지 않고 그저 진심을 꺼낼 수 있는 기회. 그런 관계에서야 분노는 터지기 전에 이야기가 됩니다. 셋째, 자기 자신도 감정을 다루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조용한 사람일수록 내면에서 감정을 오래 끌어안는 경향이 있기에 자기 표현 훈련이 필요합니다. 글쓰기 일기, 대화 연습, 짧은 메모도 좋습니다. 오늘 이건 조금 속상했어. 이건 나한테 큰 의미였어. 그런 감정들이 쌓이면 분노 대신 표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침묵을 마주했을 때 그저 넘어가지 마세요. 침묵은 말 없는 메시지입니다. 괜찮은 거 맞아? 그 질문 하나로 상대의 고요한 물결은 평온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고요한 분노의 세계에서 어떤 삶의 태도를 배울 수 있을까요? 탈레스는 물을 보며 인간을 보았습니다. 물처럼 흐르되 그 안에 감춰진 깊이를 보라고 했습니다. 조용히 흐르는 강물은 가장 깊고 가장 무겁습니다. 조용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말없는 미소, 양보하는 태도, 작은 고개 끄덕임 속에는 수많은 감정과 생각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걸 보지 못하고 그저 조용하다는 이유로 무시하거나 지나친다면 우리는 결국 그 깊은 물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분노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표현되지 못하고 억눌린 분노가 오히려 더 위험할 뿐입니다. 고요한 사람의 분노는 마지막 경고이자 그동안 보여줬던 모든 참음의 끝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고요함을 그저 배경처럼 받아들이기보다 그 고요 속에 흐르는 마음을 이해하려는 깊은 감각을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묻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말하지 않고 있는가? 내 고요함은 평온인가? 억눌림인가? 당신의 고요가 당신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그리고 누군가의 침묵이 그저 지나치지 않도록 오늘 하루 더 조심스럽게 귀 기울여 보세요. 진짜 감정은 언제나 가장 고요한 곳에서부터 시작되니까요. 침묵은 때때로 가장 강한 언어입니다. 우리는 말하는 사람에게만 집중합니다. 목소리가 큰 사람, 잘 설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중심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정작 우리 삶에 진짜 영향을 주는 건 조용히 바라보던 사람의 한마디, 고요히 듣던 사람이 조용히 떠나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무게가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무게, 감정의 무게, 생각의 무게. 그 모든 것이 침묵 속에 녹아있고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제는 고요한 사람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서 흐르고 있는 보이지 않는 물살을 상상해야 합니다. 그 물살은 빠르진 않지만 깊고 오래 흐릅니다. 그건 단순한 감정의 흐름이 아니라 삶 전체의 방향을 만들어가는 힘입니다. 탈레스는 자연을 통해 인간을 봤습니다. 그는 바다를 바라보며 삶의 본질을 떠올렸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며 흘러가면서도 스스로를 맑게 만듭니다. 때론 잠잠하고 때론 파도치며 결국에는 바다로 향하죠. 사람도 그렇습니다. 조용히 흘러가는 사람일수록 스스로를 정화하고 타인을 헤아리며 결국에는 더 넓은 바다를 향해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 흐름을 막거나 자꾸 돌을 던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요했던 물은 흔들리기 시작하고 점점 격해지며 결국 넘치고 터져버릴 것입니다. 그 분노는 단순히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자기 존재를 지키기 위한 절박한 저항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조용함을 절대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건 그 사람의 마지막 배려일 수도 있고 그 관계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주변에 그런 고요한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은 늘 괜찮아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말이 이제 곧 한계야라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또 혹시 당신 자신이 그 고요한 사람이 아닌가요? 말하지 않는 게 익숙해져서 이제는 감정을 꺼내는 법조차 잊고 있다면 그건 침묵이 아니라 마음이 굳어지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조용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이해하며 더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분노는 소리치지 않아도 세상을 뒤흔듭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가장 조용한 그 마음에 가장 먼저 다가가 주세요. 그게 당신 자신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조용히 흐르는 강은 언젠가 바다를 만납니다. 그 바다가 평온할지 폭풍이 될지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가장 조용한 그 물결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그 안에 진짜 진심이 흐르고 있을 테니까요. 세상은 점점 더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빨리 말해야 하고 더 크게 외쳐야 주목받는 세상.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언제나 고요함 속에서 시작됩니다. 사랑도 후회도 결심도 대부분 말 없는 순간에 싹 트죠. 탈레스는 인간의 본질이 물처럼 흐르는 것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흘러야 살아있고 고요해야 깊어지며 부딪혀야 단단해진다고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마음은 항상 움직이고 감정은 흘러가고 관계는 고요함 속에서 쌓여갑니다. 그 고요함을 지켜주는 사람, 그 조용함 속에서도 상처받는 사람, 그리고 침묵을 선택하는 사람. 그들은 약한 게 아니라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을 조절할 줄 알고 끝까지 참을 줄 알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존중은 그들의 침묵을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을 읽으려는 시도, 보이지 않아도 그 안에 흐르는 진심을 헤아리는 마음. 지금 그 조용한 사람, 그게 바로 당신일 수도 있고 당신 곁에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진짜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